길고 긴 태조 이성계를 마치고 정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종 2대 임금 정종 그리고 이경입니다. 이경. 이경이야? 방발이면 명안대군이었고요. 이성계와 한시 부인의 둘째 아들로 함흥에서 태어났고, 큰아들이 죽는 바람에 이방원의 1차 왕자의 난이 나고, 아들 중에서 물론 방언이가 임금에 오르소서 했지만 그게 아니라고 사양하면서 둘째 형을 장자 원칙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면서 이름을 이경으로 바꿨어요. 그 피휘를 해야 된다 했죠. 임금의 이름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방원만 이름 안 바꿨다 했죠. 이방원은 그냥 썼어요. 이성계도 바꿨죠. 뭘로 바꿨죠? 단. 그 다음에 여기도 경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개성으로 옮겼는데 개성에서 2차 왕래는 일어나니까 동생이 실권자잖아요. 부인이 엄청 동계부적했어요. 불안하다고. 그래서 동생을 세자로 임명을 합니다. 우선.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해. 세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것도 이의제기를 하니까 방언이를 내 아들 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속셈은 무시한 거예요. 이성계 아들이 말해서 방과가 뭐 누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자를 끝까지 고집을 하고 마침내 왕에 오르죠. 그러고는 부인이 먼저 돌아가고 나중에 세종이 왕이 됐을 때 정종이 돌아갑니다. 둘 사이에는 자식은 없었다. 그랬는데 부인은 12명이고 자녀는 23명. 이 족보가 다 관리되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개성에 있는 능인데 이건 제가 봐도 이건 참 이렇게 잡았나 싶어요. 강이나 인이나 이런 거 찾을 수가 없어. 산중턱을 툭 잘라서 그냥. 자, 그 둘이 이제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언이가 되겠다고 그랬지만, 그 방언이가 자기가 사고를 친 명분을 살려야 되니까 자기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 승계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큰형이 없으니까 둘째 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 형이 세자, 부인이 세자 빈. 먼저 이거 책봉을 하고 그다음에 왕하고 왕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동생한테 넘겨줄 때 이 두 남녀는 상황이 되고 대비가 되는 거예요. 감시 부인이 1호를 못 가져가고 있어. 뭐냐? 대비가 못 돼. 대비 1호는 정종 부인이 따먹었어. 1호 대비. 조선 519년에 1호 대비는 정종 부인이에요. 그리고 남편한테 그 얘기해서 물려주자, 시동생한테. 그래서 결국 물려주고 부인 먼저 남편 돌아가고 물려주고 19년 동안 지금으로 말하면 골프만 치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제일 행복하게 살았는지도 몰라 사실. 왕을 했고 동생이 왕인데 뭐. 근데 문제는 태종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자기 형한테 또 형이 돌아가신 거는 세종 때 돌아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태종은 무죄야. 세종 때 돌아갔으니까 세종 이후 그 국왕들이 정종 알기를 그러니까 묘호가 없어요. 그냥 공정대왕이라 하면 지금 국왕이 돌아가시면 장례가 끝나고 종묘에 모셔지기 전까지 부르는 이름이에요. 계속 그냥 공정대왕이에요. 정종은. 그리고 숙종 때 가서 겨우 정종을 받았어요. 그동안은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종묘에서 부르는 묘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후대적인데 어떻게 보면 안 친 거예요. 태종이 자기가 2대라고 썼는지도 몰라. 3대가 아니고
근데 어쨌거나 상황으로 물러나고 나서 왕궁 주변에 몇 가지 아주 드라마틱한 드라마 소재가 될 만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잘 덮었죠. 뭐냐면 이제 나는 상황의 아들이다 하는 사람이 나타나. 숨겨진 아들인 거지. 그래서 시녀 김애가 또 헌관하고 사통해서 이거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원래 그 왕의 궁녀는 왕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어느 승려가 자기가 이 정종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 김해의 아들이고, 저 사통이 됐던 그 세종이 살려주라 했는데 얘가 입을 끝내 안 다물어. 그래서 결국 죽여버려. 그 전에 고려 말에 그 반야의 소생이다 아니다 할 때 그 후궁 하나 그 자루에 넣어가지고 강에 던져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썸씽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자꾸 내세우면은 귀신이 모르는데 죽는 거야. 또 후궁 유씨가 아들을 내쳐버렸는데 그 아들을 유씨의 아들을 계속 던다면서 자기 상황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공주로 유배를 보냈다. 이건 아마 진짜 아들 같아요. 자, 어쨌거나 정종이 왕위에는 있었지만 있었어도 실권은 이방원이가 쥐고 있는 거죠. 이방원이가 실권을 해가지고 세자는 사양했지만 중요한 직위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받지 못했던 거 개국공신에 집어넣어요. 조선 개국공신에 이방원이 없었어. 아버지 때. 얼마나 서운했겠어. 그리고 2차 왕자의 난에서는 완전히 다 그냥 손에 집어넣고 마침내 세자가 됐죠. 세자. 그래서 태종도 뭐 일을 잘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일을 잘했다. 그랬는데 아까 얘기대로 왜 형이 왕이면 세제가 돼야 되는데 세자가 되느냐? 정종의 맥을 잇는 게 아니라 태조의 맥을 잇는 거다. 정종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원보라는 왕실 족보에 태종이 만들었는데 거기에 정종을 빼버려요. 이성계에서 이방이야. 왜 시발해? 이복들은 다 빼버려요. 그래서 이제 정종의 능이 후름이구나. 그럼 북한에 있어서 가볼 수 없는데 어쨌거나 최초의 쌍둥이죠. 지금 이호능이잖아요. 이호능. 뭐 따지고 보면 3호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한시부인 거를 능으로 올렸으니까 어쨌거나 다 하나씩인데 유일하게 2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생모 옆에 그래서 북한에 2개, 보물이는 3개지만 능으로는 2개가 지금 북한에 있다. 볼까요? 어떻게 생겼나? 재래하고 비슷해. 북한에 못 가는데 여기저기 제가 사진을 좀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개성은 좀 가보고 싶어요. 전경은 아까 보여준 이대로입니다. 산 중턱을 그냥 뚝 잘라서 원래는 여기 강이 있어야 되고 뒤에 인이 있어야 되고 맥이 다 배려야 되고 일반 산소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다른 각도에서 본 겁니다. 좀 근접해서 본 거고 이렇게 그냥 석양, 석호, 그다음에 양간석, 와석, 병분석 다 이렇게 있죠. 문인 2개, 무인 2개. 이게 2개씩 있는 게 드물어요. 어제 같은 헌등이 2개씩이에요. 그 빼고 나머지 다 1개씩입니다. 그러니까 2개씩이면 4개씩이 되는 거 좌우니까. 병풍석은 정릉에 있는 거, 광통교에 있는 거 비슷합니다. 이건 면석이고, 이거는 중간 기둥석 12개. 12면이 이런 병풍석이 12개가 있는 거죠. 간단하게. 근데 어떻게 취급을 했냐면은 용계천가에 세종이 용계천가를 지었잖아요. 용계천가 일장이 해동 윤용의 나르샤 일마다 천도기신이가 시작인데
육룡이 나르사라는 드라마도 있었죠. 이 6용이 누구냐 하면 태조 다음에 태종이에요. 정종 없어. 조상 넷하고 태종이야. 이게 육룡이야. 그러니까 조선 왕조에서 정종은 존재가 없어 사실. 그 정종은 태실이 어디 있냐면 정종 얘기 끝난 거야 지금. 태조 이성기 학장 끌었는데 정종은 10분 만에 끝내. 태실 마지막은 항상 태실입니다. 직지사에 정종 태실이 있어요. 이쪽이 선원인데 선원에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서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면 여기 가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정종 태실이에요. 그래서 네모, 방형이라는 것은 네모죠. 방형, 원형, 방형 그러니까 지대석 위에 기단이 2개죠. 하나, 두 개 위에 요게 문돌이죠. 그리고 투구처럼 생긴 지붕돌. 여기 구멍이 뚫려 있다. 장식물을 꽂으면. 물론 태양알이나 이 태는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1928년도 일제강점기 때 전국의 태시는 다 서산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래서 껍데기만 남은. 그래도 지금 직지사에서 이렇게 모셔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언덕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직지사에 가시면 꼭 찾아보셔요. 태종의 태실. 이성의 태실 보여드렸고 태종 태실 보여드렸죠. 근데 정종의 태실이 하나 또 있다고요. 뭐야 그래? 자 다시 백하면 이대는 이정입니다. 여기 말하는 발을 좀 영어래. 요게 정조인데 여기는 정종으로 돼 있어요. 정조가 돌아가고는 정종을 받았는데 나중에 조로 바꾼 거예요. 고종 때. 그래서 영월에 있는 태실비는 정종대와 태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 모르면 이게 2대 정종권자입니다. 자, 2대는 간단히 마치고 3대 이제 태종 이방원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갔다 온 바로 그분입니다. 역시 함흥에서 이성계의 5째로 태어났는데 27명 왕 중에서 유일하게 과거에 긁지 않아요. 이성계가 비록 조선을 건국한 개국 왕이 됐지만 한 가지 컴플렉스는 뭐다? 가방끈이 짧은 거예요. 그리고 군 출신이야. 내기 같아 이상하게. 그랬는데 이방원이는 고려 때 고시에 당당하게 패스하잖아요. 이방원이가 명나라 2번 가는데 이색하고 명나라 갈 때는 이색이 사신 정사고 이방원이가 서장관으로 가는데 고려의 관리로 간 거예요. 고려에서 급제해서 관리로 임명이 돼서 서장관이라는 그 중간 직책으로 이색을 따라간 거고 태조가 이성계가 왕이 되는 또 갈 때는 이제 왕의 아들로 국왕에 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성계가 2번 중국 갈 때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 지난번에 보여드린 거 있죠? 중국 얘기하면서 명나라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다 설명 다시 할 수는 없고 요 큰 박스만 봅시다.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고 조선을 개국하기 그 중간에 이방원이 명나라 사신으로 간 거야. 고려의 관원으로. 그랬는데 다 알아. 쟤네 아버지가 실권자라는 거. 이미 위화도 회군을 했잖아요. 그때 간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오니까 조선이 개국이 되고 방석이가 태자가 된 상태에서 다시 이방원이가 이번에 조선의 왕의 아들로 또 사신으로 간 거예요. 그랬을 때 명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웠는데, 그러니까 가서 다 주원장을 만난 거죠. 이방원이가 가서. 그러면 그때는 명나라 수도가 어디야? 남경이에요. 남경. 북경, 베이징이 아니고 남경으로 간 겁니다. 갔는데 주원장의 태자가 죽어. 이때
이 방석이를 임명하고 조선을 세운 이때. 그래서 주원장의 승계권이 어디로 가느냐? 영락제로 가야 된다는 말이 막 있지만 역시 대세는 뭐다? 장자 승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자로 갔다고요. 손자. 이 거분자가 주기는 여기서 했지만 태자가 죽고 승계권자로 지정이 된 거는 여기야. 그러고는 이때 승계를 했죠. 이때 두 번째 갈 때, 첫 번째 갈 때 그 얘기가 없어요. 두 번째 갈 때 이방원이가 영락제를 만나. 북경을 경유해서 가거든. 영락제는 연왕이라는 지방 제후로 북경 지역의 가오다시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가서 만나면서 서로 알아봤다는 거 아니야. 저 훌륭한 놈, 곧 왕이 될 놈, 이렇게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락제가 정난지변 또는 봉천정난,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어려운 일을 가르쳤다는 뜻인데, 그걸 일으켜서 황제에 올랐 것을 보고 그 과정에 이방원이가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여기 죽이고 자기도 이때 왕이 돼요. 엄밀히 말하면 태종이 더 먼저 왕이 돼요. 영락제는 이게 오래 갔어요. 이게 3년 갔어요. 그 난을 평정하는 거예요. 그런 요런 와중에 중국을 갔다 온 거다. 그래서 요 명나라에 다녀왔다가 왜 중요한지를 제가 얘기했죠. 나중에 수양대군 갔다 왔더니 또 저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세계 정세를 알지 못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본이 갑자기 왜 쳐들어와, 임진왜란 때 가만히 잘 사는데 청나라가 병자호를 왜 쳐들어와. 그거를 알려면 일본 그 정세 역사, 청나라 그 정세 역사를 알면은 그랬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보면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었고, 국방에서 안 되면 외교로 막을 수가 있었다. 다 그걸 못한 거예요. 그걸 빨리 알아야 앞으로 또 안 당하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어떻게 됐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다녀왔고, 자기 생모 한씨가 돌아가서 3년 신유사를 하고, 아버지가 조선 건국을 하면서 다 아버지 건국을 밀었는데도 개국공신은 안 됐다고. 세자도 안 됐다고. 그래서 결국 분노가 폭발하게 왕자의 난이 됐고, 마침내 3대 왕에 올랐죠. 그리고 1418년에 양이 세종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바로 죽은 게 아니라 4년 동안 상황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이 약간의 트러블도 있었지만 가만히 보면 1대, 2대, 3대, 4대는 다 살아서 물려줬어, 왕을. 그죠? 살아서 물려줬어. 죽어서 물려준 거 기도가 세종이야. 세종은 살아서 안 준 거야. 문정한테. 죽어서 간 거야. 그래서 다음에 또 배우겠지만 조선의 국왕 취임식의 하이라이트고 에프는 세종대왕 취임식이에요. 이 취임식이야 그야말로. 나머지는 다 상중에 하기 때문에 울고불고 하느라고 뭐 왕이 되는지 뭐가 되는지 몰라. 그런 어떤 차이가 있어. 자, 아무튼 왕자의 난, 소위 말하는 용의 눈물. 용의 눈물 그 김재영 PD가 KBS 사극으로 대박을 쳤잖아요. 우리 아들놈이 김재훈이잖아. 같은 돌림자예요. 김재형 PD. 물론 나이는 나보다 많지. 이미 고인이 되셨고. 자, 한씨가 사망하고 이성계가 왕이 되고 세자에서 빠졌는데 마침내 든든한 뒷배가 되는 강씨가 죽어요. 그래 이게 참 불행이야. 이게 강씨가 병사야 병사. 여기 뭐 41세 그랬는데 정확하진 않다고 아까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이렇게. 그리고 이성계는 아마 풍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병안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의 난이 일어났고 또 뭐 정도전의 난이라고도 하고 방언의 난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정도전이가 새삼스럽게 고려 말에 위하도 회군을 했던 요동 정벌로를 또 꺼내요. 왜? 각 왕자들이나 대군들이 가지고 있는 사병을 뺏으려고.
그래서 다 이제 앞으로 사병 못 가지 있어. 다 국방부를 보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당할 차례구나 이렇게 느낀 거죠. 그래서 다 죽여버리고 왕자의 난을 일으켰지만 내가 세자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형을 밀었다. 근데 이 왕자의 난은 그러니까 1차 왕자의 난은 왕권하고 힘권의 대결로 보는데 힘권의 대표는 정도전이죠. 정도전은 삼봉, 호가 삼봉이죠. 여기 종로구청이 정도전 집터로 돼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정도전 묘가 없어요. 죽임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어서 그랬는데 혹시 서초구청에 가보면 서초구청 그 뒤에 정도전의 묘가 있다는 설이 있어요. 설. 그래서 그 구청 뒤에 삼봉 이렇게 봉우리 3개 조형물이 있어요. 한번 가보셔요. 이 정도로 이제 답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깊이가. 이 사람은 이제 정씨, 동화정씨야. 근데 여기도 어머니가 노비의 피가 섞여 있다. 이거는 실제 저럴 수 있고 사후에 몰아야 되잖아. 악의 축으로 몰아야지. 그럼 이제 무슨 수를 써서 하여튼 나쁜 말을 갖다 붙여야 되는 것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공부도 많이 했고 극제가 됐고 많이 잘 돼서 이성계를 찾아가서 그런 그 꿈을 키우죠. 신진 사대부와 신진 무인세력 간의 어떤 합종연행의 꿈을 키우는데 물론 중간에 출신 성분이 문제가 돼서 막 탄핵도 당해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성계에 붙어서 새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거를 꿈을 꾸죠. 그래서 이성계를 결국 왕으로 추대하고 문제는 방석이를 세자로 추대합니다. 강씨가 그때 왕비니까.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사병협파 추진하다가 역으로 이방원한테 다녔죠. 그래서 그때 남은 심여생 다 죽였는데 남은의 첩의 집이 송현 지금 저기 송현꽃이 저기 있죠. 옛날 대한항공 그 빈터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쳐들어가서 다 죽였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제 삼봉이 풀렸느냐 대원군 때 풀렸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내내 안 풀린 거예요. 삼봉은 대원군 때 풀렸습니다. 아까 있죠? 정도전의 묘는 없는데 실전 없어. 그리고 평택에 사당 문헌사가 있고 가녀가 있는데 제가 여기 돼 있죠. 족보에는 광주시 사대원이고 부인 최씨면은 양재역 상초리에 있다. 또 반계 유령원이 쓴 동국여 지지에 의하면 정도전의 무덤은 과천현 동쪽 18리에 있다. 과천현에서 18리 찍어본 거야. 서초구청에 나온 거야. 양재역 인근 외교안보연구원. 지금 국립외교연구원 있죠? 거기 근처라는 사실이 나왔어. 근데 거기 보니까 또 마침 오래된 무덤이 몇 개가 있어. 솔직히 알 수는 없죠. 근데. 그 중에 정도전의 무덤으로 보이는 무덤이라고 찍어서 발굴을 했으나 이미 독을 당했고 더 중요한 거는 머리만 있는 유골이 발견이 됐고 몸이 없고 그게 처형당한 거지. 그래서 그게 될 것이다. 참수당했으니까. 그런데 확신은 없잖아요. 지성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까지만 지금 밝혀져 있고 제가 얘기한 대로 서초구청 가면 삼봉 이렇게 대리석을 해놨어요. 이 정도 들고 가서 보고 그러면은 삼봉 얘기를 알 수가 있죠. 여기 종로구청 자기 지금 종로구청 리모델링 하고 있죠. 그리고 제천이나 어디 가면 삼봉이고 실제로 정도전에 뭐 시를 쭉 읊어내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정도전이가 이방원이나 얘네들이 또 정도전이 미워한 구석 중에 하나는 그 방석이를 미룬 것도 있지만 자기 아버지를 무시한 거예요. 자기가 조선을 세웠다. 정도전. 그래서 한고조가 유방이죠. 한고조가 장자방위를 쓴 게 아니라 장자방위가 한고조를 쓴 거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나를 쓴 게 아니고 내가 이성계를 쓴 거다.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니까 그 말을 듣고 가만 놔두겠네. 그래서 평택에 있는 정도전의 문헌사라는 사당이죠, 사당. 기회가 되면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2차 왕조의 날을 일으켰죠. 이거는 방간이 형이죠. 한국의 형이 원래 시기심이 많다고 했어. 이 의심이 많아. 시기심하고 시의심, 시기와 의심이 많아. 그랬는데 박포란 놈이 1차 왕조의 날에서 자기한테 이방원이가 1등 상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형한테 가가지고 방원이가 너 죽일지 몰라. 네가 먼저 쳐야 되니까 또 이거 많은 놈이 이해를 들으니까 귀가 얇은 거예요. 그래서 방원이하고 붙었어. 근데 방원이가 이겼죠. 그래가지고 박포는 죽이고 자기 형은 귀양만 보냈다. 형제애죠, 형제. 형이니까 못 죽인 거야.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수양이가 금성대군도 형이면 죽이지 못하지 않았을까? 동생이라 죽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아무튼 그리고 이제 정정이 상황되고 이성계가 태상왕, 역시 1호 태상왕이 된 거죠. 1호 상왕, 1호 태상왕은 다 이성계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함흥으로 떠납니다. 그랬는데 그 나중에 이제 이성계가 2년 뒤에 돌아오는데 그 와중에 조사의 난이 일어나죠. 이거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방원이가 과연 효자냐는 게 여기서 나오는 말인데 조사의 난이 그 강씨의 인척이라는 조사이가 강씨 부인. 그래서 박포 얘기를 봅시다. 형한테 가서 소삭소삭 해가지고 방언이하고 붙게 해서 깨졌는데 죽산박씨인데 2등 공신을 받았어. 그리고 1차 왕래한 때도 이방원이 편을 들었는데 1등 공신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만이 이제 폭발한 거야. 그래서 막 떠들고 다녔다가 유배를 가서 방언이한테 찢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만히 너 두고 보자 그래서 방간이한테 가가지고 2차 왕제 난을 일으켰다. 그래서 참수됐죠. 근데 그 아들은 유모가 안고 탈출해가지고 박포 후손들이 살아나서 그 지금 제실에는 이 주상박씨 제실에는 이 유모 문화씨 유모를 같이 모시고 있대요. 후손을 앞에 써가지고 살아나서. 근데 박포의 처 간통 사건이라고 있어요. 박포가 저렇게 죽었는데 그 처가 황희정승하고 간통이 그래요. 그거 조선왕조 실록에 있어. 그래서 기록은 믿을 수 있는데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아는 황희정승이 청빈한 그 황희정승이 근데 박포 부인이 찾아왔는데 거시기 자식이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박포의 묘는 지금 가면 그냥 다 참수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나옵니다. 박포의 처 간통 사건. 제가 여기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말하기 적절하지 않은 거는 설명 안 하는 걸로. 힌트만 드리고 조사의 난을 한번 알아봅시다. 조사의 난. 조사의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조사의 난이라고 좀 말이 이상한데 이 조씨예요. 조씨인데 신덕하고 강씨들하고 친척 관계가 되는 사람인데 함흥 그쪽 바운다리에서 세력을 모아서 강씨의 복수를 한다. 또는 이성계가 밀려났다고 생각을 하고 함흥으로 내려왔잖아. 이성계를 복위시키자 뭐 이런 등등이 그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강씨의 먼 친척이라고 물음표는 찍혔습니다만 그래서 왕자의 난 후에는 조사에도 잘렸어. 근데 태종이 잘 배려해서 안변을 보낸 게 안변이 함흥위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세력을 모집하게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여진족 일부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성계가 그때 여진족하고 국경지대에 살면서 다
그 국경의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진족들하고도 퉁들하니 그래서 이성계하고도 의형제잖아. 그런 거 다 이용한 거예요. 그 이방원인을 응징하자. 태조도 보기 시키자 막 그래가지고. 근데 마침 이성계는 한국에 와 있고 나랑은 관계없는 일이네 하고 있는데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성계한테 계속 와달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 함흥차사라는 말이 그 오는 족족 죽였다 그랬는데 한 사람도 죽인 사람은 없다. 다만 박순이 하나 죽었는데 이것은 그 지역에서 다른 그 세력에 의해서 살해된 거지 차사로 온 거를 이성계가 죽였다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진압군이 4만 명이나 가서 진압이 되고 조사이하고 그 아들은 복주됐다. 복주란 말은 목을 잘랐다는 뜻입니다. 그 한자말로 복주됐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은 강등을 시켜. 대도 오구에서 강등이 되고 감무, 그러니까 조정에서 감독관을 내보내는 지역으로 위험 지역으로 취급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태조는 한양으로 돌아갔다. 그랬는데 실제 역사학자들은 거의 이게 태조 이성계하고 이방원이하고의 무력 충돌이라고 봐요. 사실상. 근데 그렇게 기록할 수가 없는 거야 도저히. 그러니까 그냥 조사이라는 놈을 내세우고 태조 이성계는 거기에서 무관한 걸로 이렇게 정리했다라고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태조가 한양으로 돌아오는데 한양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여기 물음표 해놨잖아요. 물음표라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개성이에요. 정종이 옮겨갔잖아. 그 태종이 여기 있었지. 아직 안 왔어. 아직 일루는 갔는데. 그래서 함흥에서 한양으로 온 게 아니고 일루 갔다. 중간에 진영을 잊어먹었어. 근데 여기서 엉뚱한 데가 지금 나왔죠. 의정부. 의정부로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의정부에서 지금 태종하고 태조가 만난 자리 태조 이성계 동상 세우고 난리 났어요. 지금. 왜 의정부냐? 태종이 이성계 맞으러 의정부 신료들을 다 데리고 왔다. 그래서 의정부다 여기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축제, 의정부 축제를 지금 하는데 일로 가면 이렇게 갔다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요거는 표시십니다. 익산이랑 비슷한 상황이 됐잖아요. 아무튼 지금 조사의 날 그래서 돌아와서 수습이 됐고 이방원이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충효를 보여야 되는 거야. 자기가 왕이니까 백성들한테. 그래서 아버지 희망대로 다시 한양으로 갔고 한양에 와서 이성계는 죽었고 이제 태종이 왕이 된 상태에서 물려줘야 되는데 양령을 폐세자 시키죠. 양령이 14년 동안 세자였어요. 그러면서 셋째 충령이가 세자가 돼서 2달 뒤에 물려주고 태종은 상황으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4년을 살았는데 2년 뒤에 영경왕후가 먼저 죽고 다시 2년 뒤에 태종이 죽으면서 이방원의 시대가 끝나죠. 그래서 사실상 조선의 창업은 이방원이가 완성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양까지 개성 갔다가 또 왔으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런 그 왕궁의 흑역사들을 다 마무리하고 세종이 성군이 될 수 있는 터를 닦아놓고 돌아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위는 18년이고 상암은 4년인데 아까 얘기대로 왕권을 강화했고 건국의 기틀을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한 나라를 세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다졌다. 그래서 사실상 조선의 창업이 2차 건국이다. 이제 또 이방원에 또 그 꽂힌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리고 공신들도 막 숙청을 했고 자기랑 같이 공신을 했던 사람들도 외척들 그래서 부인의 그 처남들 사형들 다 죽이고 사돈 그러니까 세종의 자녀도 죽이고 다 청산합니다.
이것도 얘기가 긴데 다 아는 얘기지만 또 한번 짚어봅시다. 공신하고 외척을 제거하는 것은 아주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2차 왕자의 난이 성공한 후에는 이방원이가 자기의 도왔던 공신들하고 사슬피를 나누는 그런 동맹의식을 맺기도 해요. 왕하고 대단한 의지, 사별동맹, 그 유명한 자기 친동생 이화, 조카 이천우, 그다음에 이거, 이조, 하룡, 이모 쭉 했는데 나중에 다 막 귀양권하고 딸리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원이가 왕이 되는 데는 3번의 공신이 나오거든요. 조선에 개국공신, 정사공신, 좌명공신이 3번의 공신들 66명을 모아서 맹세를 하는 거죠. 공신들하고. 그렇게 했으나 이문은 귀양 보내고 쫓아가서 죽여버리고 이숙권이는 한양으로 귀양 보내고 100년 동안 한양에 못 들어오게 해요. 그 다음에 자기 처남들이 다 죽이고 사돈 시몬이는 중국에 사신으로 간 걸 돌아오는 순간 조선 땅에 들어오는 순간 체포해가지고 죽여버렸죠. 하륜이는 객사행으로 나와요. 황희정성은 그렇게 자기가 믿고 많이 써먹었지만 마지막에 폐쇄자 시키는 걸 반대해가지고 유배를 보내놓고는 세종한테 황희 불러다 써라.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 없다. 사펠동맹이라는 건 뭐냐면은 중국에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무역지 같은 데 보면 피 따라가지고 살아있는 사슴을 잡아서 서로 그 피를 돌려 마시고 입이 벌게지잖아. 피를 마시니까 서로 서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일편단심으로 죽도록 변하지 않겠습니다. 신한테 맹세하는 거죠. 그래서 이휘야 임금이 시작하는 거예요. 조선국왕 이휘는 삼가, 훈신, 공을 세운 거죠. 의안대군 이화, 자기 이복동생입니다. 상당군 이조, 완상군 이천호 조카예요. 그 다음에 좌정승, 이거이, 하륜, 이무를 거느리고 황천상제, 종묘사직, 산천백신의 영에 보합니다 하면서 쭉 내가 이렇게 못났지만 이렇게 도와줘서 왕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앙화가 자선만대에 미칠 것이며 범한 것이 사직에 관계되는 데는 마땅히 법을 몰할 것이니 쭉쭉 하면서 이걸 지킬 것이니라 해가지고 임금하고 공신들이 피를 나눠 마시면서 조폭들 같이 이런 걸 했다. 응? 이름이 이휘예요? 아까? 네. 이름을 이휘 이름을 아닐까요? 바꿨어요? 그렇게 나오네. 아마 이휘가 그 이름인지 휘라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뜻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록에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망언은 이렇게 안 해줬죠. 네, 그 휘는 어떤 뜻인지는 저도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이제 이방원이가 조선왕조 내내 입에 갈고 막은 게 서울들인데 그게 감씨 아들이 세자가 된 거예요. 이게 참 문제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서어는 뭐냐면은 서자하고 얼자를 묶어서 모르는 거예요. 서자와 얼자가 달라요. 서자는 양민의 자식이야. 얼자는 천민의 자식이야. 그게 달라요, 격이. 그걸 묶어서 서얼이라고 해요. 서얼. 그래서 재산도 서자한테는 7분의 1이 가고 얼자한테는 10분의 1이 가. 그때 당시 법도로. 그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방석이가 세자가 되고 정도전이가 지원했는데 정도전이는 피가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름이 서얼이니까 지가 서얼을 지원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반석이하고 그 두 형제를 다 서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엄마는 첩이라는 거지, 자동으로. 그리고 그걸 교재에다 명시를 해요. 왜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느냐? 간신, 정도전 등이 서어를 후사 삼아, 그 다음에 어른아이 차례를 뒤엎고, 그렇게 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못 돼. 차례를 뒤엎었다는데 자기 형들을 빼고 자기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방과를 올리는 거야. 차례를 뒤엎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딱 돼 있고, 그 뒤로 아예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서자들은 관직에 나갈 수 없다. 딱 노선을 걸었습니다.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성계도 서자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나중에 다 바뀐 거지. 그래서 뭐 이거는 좀 묻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최고의 악법이 바로 이 서얼금복. 서자는 과거도 볼 수 없고 벼슬에 나갈 수도 없고, 그렇게 했으면서도 나중에 또 결정을 냉정하게 한 게, 그렇게 죽인 정도전, 남은 이런 것들을 태조의 공신으로 또 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는 다 공신이었다. 그리고 아까 황희를 비양을 보냈지만 세종한테 불러다 써라.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능의 원찰을 세우지 않고, 왜냐면은 자기 능이라는 뜻은 부인이 2년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능에서 설명했지만, 헌능을 이방원이가 자리 잡고 만들고 다 했어요. 그래서 원찰 세우지 마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임금 27 중에도 서울 출신 임금이 있다. 한번 쭉 보세요. 누구 누구일까? 중종의 서자가 덕흥대원군인데, 그 덕흥대원군의 삼남의 선조야. 이게 처음 시작이죠. 선조부터. 인조도 아버지 정원군이 광해군하고 이복 동생이, 이복 형제잖아. 그 다음에 영조도 숙빈칠씨 소생이잖아. 숙종 서자. 그 다음에 정조도 사도세자의 아들인데, 사도세자가 영조의 서자잖아. 그 다음에 순조도 정조의 서자. 어제 순조가 어제 인능이거든요. 인능. 수빈박씨인데 유비박씨로 제가 어제 설명했죠. 수빈박씨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지만, 엄마가 숫자가 알고 봤더니 한글로 쓴 게 발견이 됐는데 유빈이라고 썼어요. 한글로. 그래서 유빈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고종 때 순조를 황제로 올리니까 빈이 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식 명칭은 유비박씨. 철종도 은왕군의 손자죠. 경정도. 응? 경정. 경종? 경종은 엄마가 왕비지. 장이 많이 그럼 장일빈이 그거는 엄마가 폐비가 된 거지 아들이 서자는 아니지. 그 다음에 태종이 제2기간 중에 양입파동을 4차례 벌였는데, 거기에는 양령을 폐쇄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민무 형제들 그 천안도 제거하려고 1차 선입파동, 그리고 2차 선입파동은 극심한 가뭄 때문에, 그때는 농경사회고 하늘을 모시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왕한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어야 해야 되는 거야, 왕이. 그리고 3차 선입파동은 이 폐쇄자 때문에 여기서 황희가 반대가 힘을 간 거예요. 4차 선입파동은 세종한테 실제로 넘기면서, 이건 실제로 이제 양의파동이 양의가 됐죠. 그래가지고 조선국 최초의 이침식을 했거든요. 가장 해피한 취임식을 했거든요. 그 앞에는 살아서 넘겼지만 해피하지가 않았잖아. 피바람 끝에 되고 막 원하지 않게 되고 막 그렇게. 그래서 양녕대군을 폐위시킨 것은
현명한 선택이다. 그런 뜻이죠. 태종이 현명한 선택을 한 거다. 양녕대군은 14년 동안 세자 자리에 있었는데 승리하는 형판도 쓸 만큼 글씨도 잘 썼다고 하지만 이 여자 문제가 문제다. 여자 문제. 너는 왜 이렇게 여자를 밝히냐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아버지도 여자 많잖아 이렇게 편지 쓰는데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대신들이 반성문을 대신 써주잖아요. 대신 이거 제출하라고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무튼 경기도 광주에 유배를 갔는데 세종이 한양에 들어오게 허락을 해주고 자기 형이니까. 근데 또 한양에 들어와서 사고치고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국상에 참여를 시키려는데 신하들이 반대해서 국상에 참여 못합니다. 결국은. 그랬는데 사람들이 역사를 다르켜보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양녕이 오래 살았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수양이 왕이 될 때 수양을 지지해요. 근데 그게 복수라는 설이 있어. 왜냐하면 단정 쫓아내는 거를 그래 그렇게 해야 돼 그랬대. 단정이 누구야? 세종의 손자잖아. 자기가 밀려난 거에 대한 안거품이라는 설까지 있어요. 설이니까 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됩니다. 설을 가지고 어디 가서 싸우지 마시고. 양녕대군은 아까 그래서 이방원 얼마나 양녕대군이 쪼들렸나 봅시다. 자기 아버지 이방원은 급제한 사람이야. 침등으로. 장인은 김한룡은 장원 급제한 사람. 장인은. 그 다음에 그 방석이 장인도 물론 심여생이도 2등으로 수석 1, 2등한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이성계가 아까 얘기한 대로 군 출신 칼 차고 왕 나라를 세웠는데 정도진이나 이런 애들한테는 말발에 밀리는 거예요. 전하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냥 밀리는 거야. 그거 중국 뭐 어느 책에 보면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밀리는 거야 자꾸. 그리고 은근히 우습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이놈들이. 근데 태종은 안 그럽니다. 신하들하고 경연장에서도 막 이론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세자인 양녕한테도 얼마나 아버지가 내가 했는데 너는 왜 못했냐. 이게 어떻게 보면 영조가 사도세자를 그렇게 못받았더라고요. 너무 조금은 안 되는데. 아무튼 세자만 14년 수업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17살 때 중국 40난을 영접한다고 준비했는데 그 이제 40난 영접 이런 거 세자를 맡기는 거야. 근데 거기에 나온 동지연이라는 기생한테 얘가 눈이 멀어가지고 콩깍불이 씌워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청소년 얘는 이런 걸 다 좋아하고 사냥 이런 거. 어리라는 여인한테 빠져가지고 그 세자를 데리고 이상한 그 술집으로 안내하는 놈이 악공, 이호강, 이법파 놈들이 곽선의 첩이라는 여자가 장안 최고의 미녀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보자 모시고 가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어떤 나중에 문제가 돼서 관련자들 다 처벌받고 이숙번하고 신문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세자니까 덮어주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다 밝혀지고 결국 어리도 쫓아내고. 근데 쫓아낸 어리를 못 잊고 있으니까 장모가 어리를 데리고 와.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첩을 두는 게 흉이 아니니까 내 사위가 온전하게 난 거야. 첩으로 주더라도. 그 몰래 데리고 와서 장모가 얘를 붙여주고. 근데 아이까지 났어요. 이게 알려져가지고 여기 난리가 나고 막 또 쇼를 해가지고 반성문 아까 얘기대로 신하들이 써줘. 반성문을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태종의 아들 성령대군 저쪽 최영장군 옆에 그 사당 있죠? 거기에 모셔지고 성령대군이 죽었는데 그날도 양녕은 활쏘로 돌아다니고 막 다니고. 그래서
태정이 안 되겠다 싶어서 침책을 하고 장인을 묘벽 보내고 그랬는데 반성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여자가 더 많잖아요. 편지를 써서 항의를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마침내 폐쇄자 시키면서 그래도 멀리는 못 보내고 경기도 광주로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데려가라. 그랬더니 그 어린을 기어코 데려가라. 근데 이 어린은 결국 자살을 했다고. 그런데 이건 믿을 수 없지만 그 세자의 알 수 없는 여인의 소생이 이흔이가 있는데 이쪽 계통이 이승만, 이순신이라고 그래요. 이건 한번 나중에. 그래서 지금 서울에 상도동에 가면 지덕사라는 그 사당이 있고 묘소가 있고 방배동에 가면 청권사라는 사당이 있고 묘소가 있는데 거기에 효령대군하고 양녕대군 다그 지금 아마 전주이시 파 중에서 제일 큰 파들일 거예요. 그래서 파가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다 대박에 나가지고 그래서 지덕사, 청권사 언제 기회가 되면 시내 답사니까 가볍게 한번 가서 그래서 지금 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양녕대군이 그렇게 해서 폐쇄자가 됐고 효령대군은 이제 내 차례인가 그러면 그랬더니 양녕이 와서 야 인마 맘 피워 셋째야 그랬다는데 그것도 다 뻥이랍니다. 그렇게 한 적도 그러니까 효령대군을 포기시켰냐 양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효령은 어떻게 됐든 여기서도 포함이 안 되니까 불교에 빠져서 지냈고 그래서 유생들이 많이 공격을 한 거죠. 거의 뭐 스님 생활을 하다시피 했으니까 그래도 91세까지 살아서 조선 왕실에서 제일 오래 사는 분이야. 효령대군이. 근데 효령북이라는 그 말이 있어요. 뭐냐면 얼마나 가슴이 당연히 자기한테 와야 되잖아. 첫째가 물러났으면. 근데 자기 안 주고 동생한테 내려갔잖아. 말은 못하고 속이 터지니까 북만 두드려가지고 절에서 북 가죽이 늘어져가지고 늘어진 가죽을 보면 효령북이라 그래요. 왜냐면 북 늘어진 소리 잘 안 나거든. 여기 이거 효령북이 다 됐네 그랬는데 효령이 그만큼 속이 터져서 북만 쳤다는 거야. 그리고 충령은 이제 그렇게 해서 왕이 됐고 성령은 아까 얘기한 일찍 죽어요. 14세 때. 그래서 누가 그 얘기했지 삼형제 아니에요? 그랬는데 사형제인데 성령은 어디 잘 안 나와 실록에. 그러나 대자리 최영장군 묘소 밑에 가면 성령대군 사당하고 묘소가 있어서 원경왕후가 이방원하고 아주 극도로 부부관계가 안 좋아져가지고 말년에는 성령대군 명복만 빌면서 여기서 지냈다 뭐 이런 설이 있습니다. 조선의 세자, 이제 세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조선의 세자도 2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5명은 왕이 됐고 12명은 왕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 세자가 돼도 왕이 못 나. 한 40%가 왕이 못 된 거죠. 누구냐 그러면 못된 세자 12명만 봅시다. 처음 1호 세자가 못 됐지. 죽였잖아요. 1호 세자가 안 됐어. 두 번째 지금 얘기한 양녕대군이 폐세자 됐잖아요. 죽이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죽인 세자가 2명 있어요. 오늘 기재사 지낸 서현세자. 그 다음에 사도세자. 여기는 그렇게 의심이 되고 있고 이건 진짜 죽였지. 그 다음에 이게 또 슬퍼. 폐위가 됐던 연산군하고 광해군의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세자들이 있었어요. 연산군도 세자가 있었고 광해군도 세자가 있었고 이름도 몰라. 근데 그럼 왕은 못된 거지 당연히. 그 다음에 세조의 큰아들 의경세자, 명종 순회세자, 영조의 효장세자, 정조의 옷소매 붉은 끝동의 아들 문효세자, 순조의 효명세자
그리고 마지막 세자 영친왕까지는 세자는 됐으나 왕은 못 됐다. 그러면 이 세자들의 세자 빈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게 진짜 재밌거든요. 이게 전부 사극 드라마 소재야.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지교를 선지교라고 해요? 선지교를 선지교. 원래가 선지교래. 원래 이름이 선지교 나중에.